수족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호흡을 가다듬. 새로운 코스는 더 난이도가 있는 것 같네. 가라 앨리스! 더 많은 물보라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앨리스의 서핑 동작은 참 파워풀하다니까. 당연하지. 코스 밖에도 파도가 있을 줄이야. 그 기술을 써볼 차례일지도 모르겠네. 앨리스 씨, 잠시 후에 저희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코스 구간을 완주한 다음에 그 파도 터널로 들어가서 슈슈슉 첨벙첨벙 슝 하고 튀어나오는 그 동작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앨리스가 파도 터널로 들어가서 슈슈슉 첨벙첨벙 하는 그 엄청 멋진 동작 말이죠. 혹시 튜브 라이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맞아요.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 분야는 잘 몰라서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식으로 프로그램을 방영할 때는 전문 해설자를 모실 예정이니까요. 이외에도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의 스폰서가 앨리스님을 한번 뵙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이 프로그램으로 리조트를 홍보하겠다는 이 방식에 약간의 의문을 갖고 계셔서요. 그래서 그분께 자기소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어요, 감독님. 그분께 연결해주세요. 난 또 감독님이 무슨 서핑의 마스터라도 찍으시려는 건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이게 누구야? 우리 셀레스티아 여학교의 앨리스잖아? 실례지만 누구시죠? 나 A반의 제클린이잖아. 뭐야, 설마 헤어스타일 좀 바뀌었다고 못 알아보는 거야? 그럴 리가요. 저희 타임필드 가문은 외모로 사람을 기억하지 않는답니. 제클린? 그 특유의 헤어스타일은 어디로 갔죠? 외모로 사람을 기억하지 않는다며. 헤어스타일로 기억한 건 맞잖아.
서로 아는 사이였군요. 그럼 소개는 따로 안 하겠습니다. 앨리스, 너랑 같은 학교 학생이야? 안녕. 난 셀레스티아 여학교 자매회 회장인 채클린이야. 이쪽은 제 친구인 와이즈예요. 리조트 경영자 중 한 사람이죠. 아, 깜빡할 뻔했네. 너 지금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매회 회원들도 데려와서 네 사업을 지원해줄게. 네, 감사해요. 농담이야. 우리 가문이 이번 해변 프로그램을 지원하지만 않았어도 이런 다 망해가는 휴양지엔 관심도 안 가졌을 텐데. 저희 리조트도 당신 같은 예의 없는 사람은 사양이거든요. 미안하지만 이 동물 냄새 풍기는 친구는 누구? 여기는 오키나미 유자. 제 친구. 아, 됐어. 사실 딱히 관심 없거든. 그럼 마음껏 날뛰어봐, 타임필드. 네 퍼포먼스는 기대하고 있어. 아무리 그래도 전에 새해 파티 때 보여준 것보단 낫겠지? 난 이따 시내에 요가 수업이 있어서 말이지. 미안하지만 이딴 시골 총구석에 더는 같이 못 있어주겠네? 감독님, 촬영 끝나면 영상 꼭 보내주세요. 모처럼 만난 옛 친구거든요. 학교 애들에게도 보여줘야죠. 알겠습니다, 제클린님. 정말 혈압 오르게 하는 사람이네. 앨리스, 꼭 실력 발휘해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자. 걱정 마세요. 만약 저 여자가 또 오면 그때는 제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다들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고마워요. 죄송해요. 저희 고객님이 좀 많이 까다로운 분이시라 실례가 많았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쪽 카메라 세팅은 다 됐습니다. 앨리스 씨, 언제든지 퍼포먼스를 시작하셔도 돼요. 완벽하게 해내겠어요. 자, 손을 쫙 펴고 발로 잘 버티자. 연습 때처럼만 하는 거야. 벌써 반이 나왔어요. 계속 가요. 그대로만 가요. 전 이미 당신의 서핑 매니저가 될 준비 됐다고요. 앨리스 씨, 카메라가 전부 당신을 비추고 있어요. 한 번 더 파도 터널로 들어가서 슈슈슉 첨벙첨벙 슝 하고 튀어나오는 그 동작 부탁드릴게요. 튜브 라이딩이라니까요, 감독님. 알겠습니다. 손을 쫙 펴고 발로 잘 버티고 손을 쫙 펴고 발로 잘 버티고. 앨리스, 괜찮아? 죄송해요. 방송국 사람들은요? 감독님이 아직 편집해야 할 게 있다고 하셔서 먼저 차를 타고 떠나셨어. 그래도 걱정하지 마. 감독님이 코스 구간을 도는 부분은 꽤 잘 나왔다고 하셨거든. 죄송해요. 저 사실 관객들 앞에 서는 게 무서워요. 중학교 때 제클린이랑 자매회 애들이 제게 당근 역할을 시키고 학교 신년 공연에서 괴롭혔거든요. 무대에서든 카메라 앞에서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순간부터 손발이 점점 말을 듣지 않게 돼요. 평소에 엄청 익숙한 동작도
엉켜버리자. 아까 카메라랑 촬영팀을 보는 순간 너무 긴장해서 발이 풀려버렸어요. 괜찮아. 누구나 긴장이 되는 건 당연해. 꼭 서핑 퍼포먼스를 해야 할 필요는 없어. 맞아요. 리조트를 홍보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전 벌써 카마한테 고개 연습을 시킬 방법을 고민 중인걸요? 맞아. 홍보라면 나도 도울게. 나도 나름 발이 넓거든. 모두를 걱정시켜서 정말 죄송해요. 아가씨, 사과할 필요 없어요. 우리 일단 가서 푹 쉴까요? 루프꾸님, 전 일단 앨리스를 데리고 관광센터에 가 있을게요. 나중에 거기서 만나요. 궁금한 거나 필요한 게 있으시면 절 찾아주세요. 서프보드 위에서 생명의 약동을 느껴보세요. 저희 가게에서만 체험이 가능해요. 루시아나 씨. 루시아나가 뭐지? 난 루시야. 칼리돈의 자손의 루시. 루시 씨가 저를 도우러 여기까지 와주실 줄은 몰랐네요. 왜? 어차피 이번이 처음도 아니잖아. 지난번엔 이상한 머리를 한 제클린이란 녀석을 학교 안에서 쫓아다니기도 했었고. 그 일로 걔들이 날 뭐라고 불렀더라? 셀레스티아의 야구배트의 지배자요. 제클린 걔 성격은 영 별로지만 별명 하나는 잘 듣네. 자, 이번 일에 관한 걸 로프꾸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어.
내 생각엔 너는 너무 낙가죽이 얇은 게 탈이야. 사소한 일부터 중요한 일까지 전부 집안이나 명예를 고려하지. 그러니 긴장을 해서 실수를 하는 것도 당연해.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넌 그냥 네가 제일 하고 싶은 게 뭔지 생각하고 그걸 크게 외치면 돼. 네? 크게 외치라고요? 바닷가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요? 그리고 뭘 외쳐야 하죠? 정말이지. 이런 것도 손수 알려줘야 해. 자, 잘 보고 따라해봐. 카이사르!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왕바보야! 갈리돈의 자손을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어주겠어! 그리고 뉴에리도 최고의 물류 회사로 만들 테다! 좋아, 이제 네 차례야. 네? 그럼 너무 교양 없어 보이지 않을까요? 교양은 무슨? 얼른 너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욕망을 꺼내보라고. 나는 모범생이 되고 싶다? 됐다 됐어. 로프꾸님, 이 녀석은 가망이 없어요. 아, 잠깐만요, 루시 씨. 일단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저희 다시 시도해봐요. 루시 씨에겐 분명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하죠. 넌 내가 말하는 걸 그대로 따라해봐. 다른 말은 하면 안 돼. 알겠어? 네, 알겠어요. 다른 사람이 무슨 개소리를 하든 난 상관 안 해! 다른 사람이 무슨 개소리를 하든 난 상관 안 해! 개소리가 무슨 망할 소리인데! 개소리가 무슨 망할 소린데! 이 말은 따라하라고 안 했거든! 으아우! 얇아다! 언어 정치에 무슨 금지어 플러그인이라도 장착해뒀어!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너무 승려답지 못할까봐. 겨우 예절 하나 지키자고 자신을 억누르며 살 거야? 진짜 감정을 표현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매번 다른 사람의 평가에 얽매여서 사는 삶에 만족할 거냐고! 저는... 말해! 크게 말하라고! 네 진짜 감정을 말해! 난 깻잎 머리가 싫어! 광어도 싫어! 모두 비대칭적인 것들을 다 대칭으로 만들고 싶어! 그리고 루시씨! 가끔은 꽤 멋지지만 루시씨의 그 비대칭적인 한쪽으로 묶은 포니테일은 정말 너무 불편해요! 와우. 죄송해요. 너무 실례되는 말이었죠. 괜찮아. 그래도 나름 효과가 있었네. 이 기사로 서핑을 해보는 게 어때? 네, 정말 감사해요, 루시씨. 저기, 로프꾸님. 말 나와서 그런데요. 제 헤어스타일이 정말 그렇게 보기에 불편한가요? 에이, 설마요. 그럴 리가요. 완벽하게 해내겠어요. 앨리스! 앨리스! 하늘 끝까지 땅 끝까지 함께할게! 네가 파도를 타면 우리도 파도를 탈게! 성난 파도를 넘어 날아오르는 거야! 속도에는 한계가 없죠. 당신이 파도를 타면 난 그 모습에 미쳐! 그렇게 일렁이며 내 마음으로 타라! 앨리스, 파이팅!
아나토, 왜 내 대본대로 안 해? 됐어. 너무 민망하잖아. 제가 해냈어요. 힘내요. 바다에서 가장 강한 토끼 아가씨. 자, 앨리스. 바다의 외환선 바이크족의 분노를 제대로 보여줘. 너라면 문제 없어, 앨리스. 힘내, 앨리스! 저기 좀 봐. 타임필드 가문 사람인 것 같은데? 저런 어린애가 진짜 해낼 수 있을까? 저 가문 사람들은 잘난 체하기를 정말 좋아한다니까? 아빠, 저 너무 무서워요. 나 너무 무서워. 루프크님, 저 또 실패한 건가요? 괜찮아. 안 그래도 어려운 동작이잖아. 그건 그렇고 방금 무슨 말 한 것 같던데 뭐라고 한 거야? 조금 전에는 예전에 겪었던 일들이 생각났어요. 어린 시절, 저희 부모님께서는 절 늘 격려해 주셨죠.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로 전 마치 버팀목을 잃은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모두가 저를 집안과 연결해서 보니까 저도 점점 제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게 되었죠. 주목받는 게 무섭고 주목받는 상황에서 실수하는 건 더 무서워졌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커질수록 오히려 더 긴장을 하게 되고 결국 이렇게 되어버렸네요. 앨리스,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해. 실수해도 괜찮아. 중요한 건 실수한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지. 맞아요. 카마도 처음엔 앨리스를 나쁜 상인 취급하며 저한테 혼쭐을 내달라고도 했었잖아요. 그래도 큰 잘못을 저지르기 전에 제가 카마를 감화시켜서 천만다행이에요. 이런, 누군가가 마음대로 타임라인을 바꾸려 하네. 난 예전에 일진 취급을 받았었어. 사실은 녀석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입장이었는데 말이지. 그런 눈으로 보지 말아줄래? 나에겐 2개의 직업이 있잖아. 치안관들에게 내 닉네임을 말해주기도 무섭다니까. 그러니까 앨리스,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시선 때문에 긴장하고 실수할 수는 있지만 그게 네가 가진 능력에 영향을 주진 않아. 뭐가 어찌됐든 너는 우리가 본 사람 중 서핑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야. 네,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한 번 더 시도해볼게요. 가족의 명예를 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도전해보고 싶어요. 응, 네가 원한다면 끝까지 함께 할게.
타임코드 맞췄고 배터리도 새 걸로 교체했고. 다들 스케줄 확인해주세요. 정시에 라이브 스트리밍을 시작합니다. 앨리스 씨,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편안하게 실력대로 해주시면 돼요. 코스를 완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튜브 라이딩 동작인 거 아시죠? 촬영 각도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카메라 4대가 4K로 중계할 거니까요. 알겠니? 만약 실수하면 전 리드 관객들한테 사각지대 없이 360도로 생중계되는 거야. 반대로 성공하면 네가 돈을 내고 앨리스의 완벽한 퍼포먼스를 홍보한 셈이 되겠지. 루시아나잖아. 네가 여긴 웬일이야? 나? 난 앨리스 대신 소란 피우는 녀석들을 손봐주러 왔지. 그 방망이 내려놔! 저 험악하게 생긴 아기 돼지들은 또 뭐야? 저번처럼 사람의 학생 주임을 부릴 거야! 학생 주임? 저기 감독님, 전 회사에 회의가 있어서 제작 과정은 지켜보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아무튼 시작하세요. 알겠습니다. 제클리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앨리스 씨, 등장할 준비해주세요. 저희 쪽은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오케이, 각 부서 준비하시고 3, 2, 1 스트리밍 시작! 신사숙녀 여러분! 판타지 리조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전 여러분의 온라인 해설가인 파도 해설가입니다. 오늘 스론 구역의 파도도 상태가 아주 좋은데요. 서퍼들이 지루해서 잠들 정도로 약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한순간에 공동으로 빨려 들어갈 정도로 세지도 않네요. 하지만 오늘의 특별 게스트는 설령 파도에 휘말려 공동에 빠지더라도 문제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오랜 세월 에테르 침식을 연구해온 명문가 출신이니까요. 자, 모두 함께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오렌지 허리케인 앨리스 타임필드. 잠깐만요. 오렌지 허리케인이라니요? 그건 너무 숙녀답지 못한 이름이잖아요. 게다가 왜 당근의 색깔이죠? 자자, 그런 사소한 건 신경 쓰지 말고 어서 나가기나 해! 호흡을 가다듬고 갈게요. 코스의 중반을 넘었는데도 앨리스 선수의 컨디션은 매우 좋아 보이는군요. 굉장히 안정적인 보드 컨트롤 실력이네요. 이렇게 젊은 선수에게서 이런 실력이 나오다니 믿기 힘들 정도입니다. 속도에는 한계가 없죠. 속도에는 훌륭한 퍼포먼스입니다. 앨리스 선수의 뛰어난 균형 감독이 돋보입니다. 앨리스 선수의 뛰어난 판단력이 돋보이는군요. 앨리스 선수의 아버지 리오넬 씨가 활약하던 시절이 떠오릅니다. 제가 해냈어요. 앨리스 선수가 방금 완벽하게 코스 구간의 퍼포먼스를 마쳤는데요. 이제 마무리로 튜브 라이딩이 시작됩니다. 카메라 1호 전신샷으로 2호랑 3호는 측면에서 촬영 부탁해. 힘내세요, 앨리스 씨. 지금 실시간으로 시청자 1만 명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어요. 앞쪽에 3m에 달하는 튜브 형태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파도가 안쪽으로 말리기 시작하는군요. 마치 대자연이 직접 특별 게스트를 위해 물의 무대를 열어주는 것 같습니다.
힘내, 앨리스. 이 우아한 바다의 무용수가 마지막 퍼포먼스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 그 성공 여부는 라이딩을 진입하는 타이밍에 달려 있습니다. 힘내요, 아가씨!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무릎을 살짝 굽히고 팔을 벌려 균형을 유지하는 모습이 마치 발사할 준비를 마치고 팽팽해진 활의 형상을 띠고 있군요. 힘내! 너라면 할 수 있어! 앨리스 선수가 성공적으로 튜브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파도벽 윗부분이 그녀의 머리 위에서 완벽한 아치형을 이루고 있는데요. 햇빛이 에메랄드빛 파도벽을 뚫고 그녀를 비추고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최정상급 서퍼들의 공간 감각 능력일까요? 마치 바다의 신이 받쳐주기라도 한 것처럼 무시무시한 자연 속에서 우아한 요정이 무리를 춤추듯이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기술을 시험할 시간이 왔습니다. 파도의 튜브가 수축하기 시작했고 앨리스 선수는 뒷발로 보드 끝부분의 각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보드의 앞부분이 정확하게 파도 벽의 앞부분을 넘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거의 물에 달라붙은 듯 웅크리고 있는데요. 파도 벽과의 거리가 10cm도 안 됩니다. 해냈습니다! 무너져 내릴 것 같은 튜브에서 총알처럼 튀어나왔습니다. 반짝이는 물방울들이 공중으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이 교과적인 튜브 라이딩은 간단한 기술 해설만으로는 설명하기 부족한 수준이군요. 이건 그야말로 예술입니다. 앨리스! 앨리스! 제법인데요? 역시 우리 괴담방의 아가씨예요. 그러게, 정말 훌륭해. 이 정도의 실력이 있을 줄은 몰랐네. 그야 당연하지. 나한테 특훈까지 받았으니까. 또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섬을 누비며 하는 사격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괜찮아, 앨리스? 아직도 서핑 모드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것 같은데. 괜찮아요, 와이즈님. 조금 정신이 없는 것 뿐이에요. 설마 온라인에서 무례한 댓글이라도 본 거야? 타임필드 가문에 관한 그 터무니없는 전설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봤어요. 아, 나랑 유즈아가 네가 못 보게 하려고 정말 많이 애썼는데. 잠깐! 그렇다는 건 진작에 봤다는 거야? 맞아요. 다들 연기를 너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안다고 말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런데 엄청 멀쩡해 보이네. 마지막 퍼포먼스 때는 시청자가 수만 명은 됐는데 조금도 긴장한 기색도 없었고.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마지막 가장 위험한 파도 구간에 들어갈 때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그건 아주 오래전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저희 가족은 바닷가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죠. 제가 서프보드에 처음 올라선 날이었어요. 아버지가 계속 옆에서 지도해 주셨지만 발밑이 불안정한 그 느낌 때문에 전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어요. 제 비명 소리에 해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그들은 금세 저희가 타임필드 사람들이라는 걸 알아봤죠.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기 좀 봐. 타임필드 가문 사람인 것 같은데? 저런 어린애가 진짜 해낼 수 있을까? 저 가문 사람들은 잘난 체하기를 정말 좋아한다니까?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마치 아무 말도 안 들리는 것처럼 오로지 제 몸을 받쳐주시며 동작 하나하나를 바로잡아 주셨어요. 파도가 점점 더 거세지고 사람들의 수군거림 또한 점점 더 커져갔지만 전 아버지의 말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손을 펼치고 발을 잘 짚고 서야 해. 거센 바람과 파도가 때로는 너의 앞을 가로막겠지만 언제나 가족과 동료들이 네 뒤를 지켜줄 거야. 와이즈님, 드디어 오셨군요. 무슨 일 있었어? 유즈아가 어젯밤에 계속 절 놀렸어요. 빙이 된 것처럼 눈을 감고 저를 쫓아다녔다니까요. 에이, 아직도 고자질하고 다니는 거예요? 전 그냥 꿈꾼 거라니까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난다고요. 그렇게 과장할 필요 없잖아요. 과장이라니? 화장실까지 가서 숨어 있는데도 문을 두드렸잖아. 숨어도 소용없어요. 곧 찾아낼 거니까. 내가 왔지롱. 아이 참, 꿈꾼 거 가지고 이렇게 겁을 내시다니. 그럼 오늘 밤은 더 조심하셔야겠네요. 겁쟁이 당근씨. 잠깐, 꿈을 꾼 거라고? 네, 저 같은 괴담 소녀는 형언할 수 없는 것들을 꿈에서 가장 잘 느낄 수 있거든요. 몽유병인 것 같은데 무슨 꿈을 꿨는지 얘기해 줄래? 그곳은 고요한 해수면이었어요. 어린 시절에 제가 졸리고 피곤한 모습으로 불협판 위에 엎드려 있었죠. 해수면은 짙은 안개로 뒤덮여 있었어요. 오직 먼 곳의 암초만 보일 뿐 아주 고요했죠. 그때 갑자기 공허한 노랫소리가 들려왔어요. 물속에서 물고기 꼬리를 가진 인간의 그림자가 나타나더니 멀리 떨어진 암초 뒤로 빠르게 헤엄쳐갔어요. 암초 뒤에선 노랫소리가 들려왔고
전 부력판을 타고 암초를 향해 헤엄쳤어요. 하지만 가는 도중에 노랫소리가 멈췄어요. 전 아리송한 상태에서 급하게 앞으로 또 헤엄을 쳤어요. 그때 암초 뒤에서 풍덩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무언가 물에 빠진 것 같았죠. 암초 근처에 도착했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해수면에는 아직 다 사라지지 않은 잔물결만이 남아있었죠. 그래서 유지아는 인어의 꿈을 꾼 거야? 인어를 제대로 보지는 못했고? 역시 와이즈, 절 너무 잘하신다니까요. 저 아가씨의 의심 가득한 눈빛 좀 봐요. 제가 자기를 속이기 위해 이야기를 지어냈다고 생각하나 봐요. 지어낸 거 맞잖아. 괴담방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나를 벌써 몇 번이나 속였는데, 차릉와이의 보물을 찾으러 갔을 땐 초등학생이 숨긴 유리구슬이었고, 6단지의 고양이 요괴 전설을 조사했을 땐 꼬리가 2개 달린 고양이 실행이었고, 공동에서 속삭이는 악마를 사냥하러 갔을 땐 잃어버린 방부의 음성장치가 내는 고장난 소리였지. 결국 진실을 쫓는 리두가 되어버렸네. 조금은 앨리스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무래도 절 못 믿는 모양이에요. 기껏 여러분에게 제 기나긴 꿈속 일화를 들려줬더니 다 헛수고네요. 유자, 네 꿈을 못 믿는 게 아니라 난 그냥... 이런, 말실수를 한 것 같아. 빨리 어디로 갔는지 찾아보자. 자유롭게 수족관을 둘러보세요. 빨리요, 절 따라오세요. 해상 사격 해보지 않으실래요? 목표는 퍼펙트 클리어예요. 탄약 보충. 힘내, 유자. 깊은 바다의 전설은 너에게 달렸어. 조용. 저 지금 집중 중이거든요. 유자, 넌 할 수 있어. 넌 명사수야. 조용히 좀 하라니까요. 집중하잖아요.
완벽했죠? 얼른 칭찬해줘요. 잠깐만 유자, 네가 어제 꿈에서 봤던 건 바로 여기에요. 인어의 노랫소리, 바닷물의 색, 그리고 먼 곳의 암초, 전부 똑같아요. 설마... 설마... 인어가 정말 존재한다고? 당연하죠. 제 괴담 레이더는 정확하거든요. 저랑 같이 인어를 찾으러 가실래요? 근데 인어가 있는 곳이 왜 이렇게 으스스한 것 같지? 앨리스, 용감해지세요. 인어를 연구한 첫 번째 과학자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잘 생각해봐요. 완전히 새로운 종을 발견한다면 에테르 생물학 연구사에 앨리스의 이름이 남을 거예요. 당신의 위대한 공헌 덕에 타임필드 가문의 문장에 인어 휘장이 추가될지도 모르고요. 와, 그런 업적까지 세울 수 있는 거야? 별 신기한 우연이 다 있네. 확실히 조사해볼만 해. 하지만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진 않은걸. 그런 소리 마세요, 루프꾸님. 인어 비디오를 찍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비디오를 대여, 아니 상영한다면 앞으로 정기요금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상영이 끝나고 관중들이 단체로 일어나서 박수를 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스크린에는 이런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거죠. 감독 파이톤, 내레이션 앨리스, 프로듀서 우키나미 유자, 액션 디렉터 코마노 마나토, 땡스 투 타임필드 가문. 자연 다큐멘터리에 왜 액션 디렉터가 있는진 모르겠지만 정말 매력적이긴 해. 그쵸. 우리 당장 미아한테 가서 물어봐요. 해상 사격 해보지 않으실래요?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목표는 퍼펙트 클리어예요. 탄약 보충 아직이에요. 힘내, 유즈야. 마음껏 실력 발휘해봐. 마나토 목소리 좀 낮춰. 유자, 네가 최고야. 근데 정말 이렇게 말해야 해? 유자가 싫어하거든. 저기요, 모기 같은 목소리로 뭐라는 거예요? 탄약 보충 아직이에요. 완벽했죠? 얼른 칭찬해줘요. 미아한테 들었단다. 너희 리조트 책임자들 덕분에 경영이 많이 편해졌어. 별거 아니에요, 에이헤브 할아버지. 그나저나 심해의 요정이라는 거 저희한테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 하마터면 잊을 뻔했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지만 난 항상 그들에게 단단히 각오하라고 일러준다네. 자신의 세계관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고 말이야. 제 세계관을 뒤집어주세요. 물속에서 처음 싹튼 생명체부터 육지로 올라온 네발 짐승에 이르기까지 생명은 진화라는 긴 여정을 걸어왔지. 수많은 세대의 생물학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한 덕분에 진화의 역사는 점점 우리 눈앞에 그 맥락을 드러내고 있어.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들이 있고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생명체들이 있다네. 엘피스 항구의 바다의 신 전설, 제로 공동의 기이한 팽창, 발레 빌딩의 유령 무기까지.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건 이 인물이지. 소년, 소냐, 토끼와 너구리 친구들. 자네들은 이제 곧 진화사의 새로운 챕터를 목격하게 될 걸세. 해양 생물과 육지 생명의 경계를 뒤엎을 심해의 요정을 말이지.
유주야, 일단 진정해. 당신! 이 괴짜 영감! 영상 속의 인어는 대체 어디로 간 거죠? 인어? 무슨 인어? 너희가 보고 싶어 했던 건 심해의 요정 아니었나? 말장난 하자는 거죠? 앨리스! 문 열어요! 마나토를 불러와요! 왜 이래 젊은이? 진정하게 책임자를 불러와야겠어. 에이헤브 할아버지, 저희가 책임자라는 걸 잊으신 건 아니죠? 혹시 그때 인어를 만난 장소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육지와 해양의 경계를 뚫을 이 요정은 일단 넣어두시고요. 그런가? 벌써 몇십 년 전 일이라 정확한 위치를 내가 어찌 기억하겠나? 네? 진정하게 어디 있는지 모르면 우리가 같이 찾아보면 되지 않겠나? 잠깐, 내가 어디에 뒀더라? 여기 있구만. 이너레이더. 이건 내가 옛 도시 연구소에 폐기된 물자 더미에서 찾아낸 건데 간단히 개조해봤지. 인간형 물고기의 꼬리에 갖다 대면 삐삐 소리가 난다네. 게다가 자네들 그 소식 들었나? 최근 먼바다 낚시터에서 진짜로 인어를 본 사람이 있다더군. 그 못 믿겠다는 표정들은 뭔가? 엠피한테 가서 물어보든지. 손님들도 다 봤으니 말일세. 물고기가 있든 없든 일단 한번 그물은 던져봐야 하지 않겠나. 나를 믿어보게. 먼바다 낚시터에서 이 레이더를 사용한다면 분명 반응이 올 걸세. 저희 가게에서만 체험이 가능해요. 오, 기운이 넘치는데요? 잡았어요! 잘했어요! 예! 얼마든지 들어오세요. 움직였어요. 역시 당신이네요. 오예!
내가 처음 인어를 봤던 날, 어선은 풍랑을 만났고 스쿠르는 암초에 부딪혔었지. 배는 제어할 수 없이 짙은 안개 속으로 떠밀려 들어갔다네. 내가 갑판에 엎드려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요정 같은 노랫소리가 들려왔지. 그 다음은 자네들이 배의 기록장치 영상에서 본 대로라네. 난 여러 학회와 기관에 영상을 보냈지만 그 대가로 받은 건 의심과 소외뿐이었지. 난 구조되었던 그 바다를 계속해서 탐색했고 한 번은 인어의 그림자를 다시 보기도 했다네. 노랫소리를 따라 그림자가 사라진 암초로 향했지. 하지만 노랫소리는 갑자기 멈췄고 나는 인어가 도망칠까봐 속도를 내며 앞으로 나아갔다네. 그런데 그 순간 암초 뒤에서 무언가 물에 빠지는 소리가 들려왔고 암초 뒤로 가보니 아니나 다를까 인어는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지. 그럼 사실 그때 인어를 만났던 곳을 기억하고 계신 거네요? 물론이지.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네. 부두에서 와이페이 반도로 향하던 그 옛 항로, 가장 짙은 안개가 끼던 그 바다를 말이지. 하지만 렘니안 공동이 점점 커지면서 이제 그 바다는 공동에 삼켜지고 말았어. 난 결국 인어를 찾는 걸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 그저 남은 자료랑 앨범이나 정리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지. 그렇게라도 해야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 잠깐만요. 이 앨범의 마지막 사진이 왜 미아의 사진인 거죠? 설마 미아의 할머니가 사실은... 아하, 그렇구나. 그러니까 인어를 찾으려는 건 사실 가족을 찾으려 했던 건가요? 아하, 그래서 그렇게 집요하셨던 거구나. 에? 무슨 소리냐? 전혀 다른 종족이잖아. 이 녀석들 허구한 날 대체 뭘 보길래? 에휴,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게 그저 환상에 불과했지. 그리고 나는 그 공허한 꿈을 위해 내 인생을 낭비한 거고. 이렇게 된 이상 나는 그저 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이전에 내가 져야 했던 책임을 최대한 지고 싶을 뿐이라네. 이미 충분해요, 에이헤브 할아버지. 미아 씨의 가게는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손님이 많이 늘었어요. 다 너희들 덕분이지. 이런 전설이나 괴담은 한번 듣고 찾아보는 걸로 좋게. 이쯤하고 그만두는 게 어떻겠나. 너무 몰두하진 말게. 그렇지 않으면 나처럼 일생을 바친 끝에 전설로 가득 찬 쓸쓸한 방 한 칸만 남게 될 테니 말이야. 아니에요, 선장님. 이 방의 이야기들 엄청 멋져요. 와이즈, 과거의 항로를 찾아주실 수 있나요? 잠깐! 자네들 뭘 하려는 거지? 거긴 공동이라네. 한번 들어가면 평생 나오지 못할 수도 있어. 걱정하지 마세요, 에이헤브 할아버지. 공동안의 길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알아요.
잠깐만. 더 앞으로 가면 공동의 깊은 곳이야. 공간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지. 유주아, 듣고 있어? 죄송해요. 전 앞으로 100m만 더 항해하면 반드시 귀향해야 해. 네가 아쉬워하는 건 알지만 더 많은 관측 데이터를 수집하고 다시 오자. 네, 알겠어요. 전 그냥 아, 그림자를 따라 계속 앞으로 가는 건가요? 유즈하, 마지막 이 100m 구간에서는 내가 공간의 안정 데이터를 꼼꼼히 지켜볼게. 임계치에 가까워지면 반드시 떠나야 해. 배의 안전은... 마나토, 너를 믿어도 될까? 에테리얼은 걱정하지 마. 내가 모두를 지킬 테니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가버린 걸까요? 조금 더 앞으로 가볼게. 잠깐! 일단 멈춰주세요. 다들 움직이지 말아요. 유즈하, 무슨 일이야? 됐다. 계속 앞으로 가자. 잡았다. 제가 이겼어요. 실제로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아무래도 전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오랜만이에요. 전 우키나미 유즈하예요. 저희 가게에서만 체험이...
수족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